그랬습니까? 외란을 겪은 덕분이라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선시대 역대 왕들은 대부분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궁궐 안에서 태어나죠. 그렇죠? 궁궐이나 왕자궁 안에서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 왕의 경우는 궁궐에서 태어나서 궁궐에서 자라다가 궁궐에서 목숨을 마치게 되면 궁궐 밖으로 상해에 실려 나갈 정도로 궁궐 내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근데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광해군은 조선시대 역대 왕 중에 가장 많은 날 동안 외박을 했던 사람입니다. 궁궐 바깥에서. 특히 언제? 왕세자 시절에. 자기 가고 싶어 갔어요? 일본군이 쳐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의주, 함경도, 강원도 이런 데 자기 본인 아니었지만 쭉 돌아봤고 민심의 동향도 봤죠. 자, 조선시대의 국왕들이 의주나 함경도에 갈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의 없죠. 진짜 큰맘 먹고 누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는 함경도 그 깡촌으로 누가 갑니까? 근데 함경도나 평안도는 어디랑 가깝죠? 역설적으로 만주와 가까운 국경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압록강 너머나 두만강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대륙 정세의 변화에 대한 감을 얻게 되는 그런 체험을 했던 것이고, 동시에 외란 동안 그가 수없이 목도했던 명나라 장수라든가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대륙 정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밝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막상 그가 왕이 됐을 때는 일반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유연하게 대여진 정책을 쓰는 바탕이 되었던 겁니다. 심지어 광해군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사자, 즉 외교 사절은 반드시 왕래를 해야 된다. 왕래를 해야 된다. 자, 옛날에 아마 뭐 이런 얘기가 통할지 모르겠지만 이 김일성이 죽었을 때 남한 사회에서는 조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서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조문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그 조문이라고 하는 차원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북한의 내부 동정을 살피는 기회 이런 걸로 삼았더라면 더 어땠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외교관계는 감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어떤 카드를 나에게 내밀고 빼려고 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광해군의 표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고인임전, 옛사람은 전쟁에 임하더라도 사제 기간, 사시는 반드시 그 사이에 있었다. 즉, 전쟁 때문에 서로가 적대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대감만으로 모든 교섭할 수 있는 선 같은 것을 끊어놓게 되면 더 예측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당시 대부분의 신료들이 여진족은 오랑캐이자 야만이이자 우리가 같이 응대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로 외란과 같은 일찍이 겪기 어려웠던 대규모의 전란을 치르는 과정에서 바로 광해군의 외교 마인드는 커졌던 것이고 그 외교 마인드가 바로 이 직접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명과 후금 사이에 갈등의 기미가 보이고 그러한 갈등의 파장이 조선으로 막 밀려올 때 유감없이 바로 발휘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바로 광해군 시대의 이러한 측면은 오늘날 우리의 한반도 현실에도 대단히 밀접하게 적응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메이지 유신 직후에 일본에서는 어떤 논리가 쫙 퍼져갔냐면 이 대륙인 중국과 메이지 일본하고 사이에 껴있는 한반도는 일본인들의 눈으로 보면 대륙 세력이 자신들의 몸통에 목을 겨누는 칼끝이고
대륙 세력인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 세력이 대륙으로 침략하는, 그들 표현으로 진출하는 다리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반도가 지정학적 조건으로 볼 때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일본인들 생각에 이 중요한 한반도가 혹시라도 서양 열강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넘어갔을 경우에는 일본의 안위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된다. 그러니 다른 열강이 조선을 차지하기 전에 일본이 먼저 조선을 차지해야 된다. 이런 회계망측한 침략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은 식민지 시절에선 벗어났지만 이 한반도가 갖는 지정학적 혹은 전략적 중요성은 여전히 바뀐 게 아무것도 없죠. 자, 우리가 남북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여전히 남북한에게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가 엄청난 외교적 입김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다분히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지금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순간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키울 수 있는 자강의 능력을 키우면서 동시에 주변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대단히 예민한 그러한 정보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21세기에도 한반도 사람들은 상당한 곤란에 처할 개연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외란 직후 명청 교체기의 광해군의 여진 정책에서 보여진 특징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바로 이러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